오늘 장을 미리 준비하는 투자자분들께 바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그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모멘텀을 가장 빠르게 반영할 종목 4종목 선정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가장 유망한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 판교 WM 정경민 팀장,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의 종목 흐름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좀 부진한 시장 안에서 좀 지수가 눌려있는 상황에서 두 분의 종목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민 팀장님이 제시해 주실 4종목, 오늘 어떤 종목 고민해 오셨을까요? 네, 매크로 환경이나 여러 가지 거래 대금을 봐도 약간 좀 개별성이 좀 중시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HD 현대 인프라코어 좀 선정해 봤습니다. 실적 개선도 좋고 상시 건설 기계의 어떤 수요를 확인했다라는 차원, 그리고 인프라의 잠재 수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했고요. 두 번째는 DB하이텍입니다. 1분기에 어닝 쇼크가 좀 나왔었는데 하방 경직성을 조금씩 확보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정체기의 파운드리 가치도 좀 회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이 된다면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파인엠텍입니다. 어제 세경하이테크, KH바텍 이런 좀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이 좀 동반 강세가 좀 나왔었죠. 아무래도 이 종목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종목군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맥락이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요. 어제 좀 뉴스가 그렇다 아니다 계속해서 좀 번복되는 게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이제 8.6세대 디스플레이의 투자 소식에 대한 편승 가능성을 좀 봤고요. 좀 생소하죠. 8.6세대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 크기일까 저도 좀 궁금한데 향후에 태블릿이나 노트북, 자동차용 이렇게 좀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기존에 있었던 디스플레이와는 조금 차별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오늘도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 선별적으로 좀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빼면은 나머지 3종목 다 IT 관련 종목들이거든요. 물론 반도체, 폴더블, OLED에서 하나씩 가지고 오시긴 했는데 일단 지금 반도체 업황 바닥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반도체 바닥 잡았습니까? 바닥은 잡아가는 건 맞습니다만 이게 좀 의미 있는 반등을 좀 나타내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이제 그런 시각이 좀 맞을 것 같고 이게 오늘 바닥이니 내일부터는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좀 단기적인 시각은 조금 경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IT 안에서 3종목 제시해 주신 만큼 잠시 후에 원픽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김지훈 대표님이 고민해 오신 오늘장 4종목 어떤 종목 선별해 오셨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농심입니다. 농심도 소리 소문 없이 오리온하고 더불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아무래도 1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핵심은 역시 북미에서 굉장히 지금 그 미국의 1인당 라면 소비가 15개로 아마 우리나라의 한 7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비싼 라면, 그러니까 신라면 블랙 같은 경우는 3,300원이거든요. 굉장히 비싸게 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을 거의 엄청나게 빠르게 추격해서 지금 시장 점유율 2위인데 그래서 아마 이게 너무 지금 잘 팔려가지고 지금 기존의 2공장 외에 지금 3공장까지 공장을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JYP인데요. JYP도 어제 처음으로 10만 원 넘는 20% 넘는 엄청나게 좋은 그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고 역시나 핵심인 영업이익 쪽에서 시장 컨센서스를 훨씬 초과하는 420억을 발표했다는 점이고요. JYP 역시도 미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이제 막 초창기 진입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북미에서 특히 매출이 분기 최대 매출 나왔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아이패밀리 SC인데요. 아이패밀리 SC도 창립 이래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중요한 건 이 소위 말하는 색조 화장품 롬앤이 국내하고 일본에서 진출한 거 외에 북미, 그다음에 캐나다, 유럽, 대만 등 지역별 다각화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종목은 SL입니다. SL도 1분기 실적이 매출은 43%, 영업이익 154% 나오면서 한국과 북미에서 특히 매출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사들 그 납품 물량, 그러니까 P와 Q가 지금 모두 동시에 증가하는 국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고가 차종인 SUV나 그다음에 이
전기차 모델이 늘어나면서 판매 단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종목 다 뭐 실적이 잘 나온 종목으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주가는 사실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 네 종목 안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건 JYP 엔터입니다. 어제 뭐 박진영 대표가 이제 하루 만에 1,000억 원을 넘게 벌었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뭐 이런 신문의 헤드라인을 쉽지 않게,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 자, JYP 엔터 지금 시점에서도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해서 지금 가지고 오신 건가요? 아니, 지금 시점에서 전 매수 접근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최소한 뭐 10%에서 15% 이상 뭐 조정이 나와야지 매수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JYP 자체가 북미 시장에서 이제 막 초창기 진입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북미에서 이제 매출 외에도 지금 그 A2K라고 이제 그 신규 프로젝트 걸그룹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사실 이제 모멘텀이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도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일단 뭐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을 주목하되 이미 뭐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눌림 몫이 좀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봤고요. 잠시 후에 원픽 종목 한번 제시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경민 팀장님 차례로 넘어와서요. 너무 종목들이 지금 제시해 주신 종목들 잘 가고 있거든요. 오늘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 고민해 오셨어요? 네, 뭐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파인엠텍이라는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고요. 폴더블이요? 네, 폴더블 관련해서 시장이 좀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뭐 한두 종목의 어떤 강세가 아니라 전반적인 강세가 나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락이 좀 통해 있다, 이렇게 좀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내장 힌지의 형태가 좀 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U자형 힌지는 약간 중간이 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방울 형태의 내장 힌지를 좀 사용하면서 기존 힌지의 그런 ASP, 그러니까 공급 가격 대비 50% 이상의 좀 증가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소문도 좀 있고요. 그런 또 실적 기대감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반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폴더블 디바이스는 이제 필연적으로 중국 쪽 소비에 뭐 상당 부분 기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에 있어요. 일단 사이즈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확실하고 또 제조업체들이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출하량은 이제 폴더블이 처음 등장했었던 시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좀 증가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을 했고요. 작년에 이제 중국의 이제 3대 그 메이커죠. 뭐 오포, 비보, 샤오미에서 출시된 폴더블 모델이 19개, 그리고 올해는 37개, 그리고 이제 다른 업체들까지 합치면 50개가 넘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거기다 또 삼성도 2-3개 정도 모델이 좀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근데 이 기업들이 모두 삼성 디스플레이를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이 출하량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은 질적인 면이나 또 양적인 면 모두 이제 크게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U자형으로 있었던 이제 그런 힌지에서 이제 물방울 모양으로 변형됨에 따라서 이제 막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급 가격도 상당히 좀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내장 힌지 업체이긴 합니다만 이 파인엠텍이요. 지금 KH바텍이 이제 외장 힌지에 독점을 좀 하고 있잖아요. 이쪽에서도 지금 기술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다 보니까 뭐 회사의 가이던스인 440억 정도는 올해 뭐 충분히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내년, 내후년까지 뭐 애플이 가세하는 폴더블 시장의 확장성을 본다면 뭐 한 20-30% 정도의 성장성은 매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인엠텍 어제 또 시세가 강하게 나온 만큼 폴더블 폰 관련 종목에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 실적 잘 나온 네 종목 제시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원픽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최근에 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자동차 업종이 잘 가면 당연히 차 부품 업체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중소형 이제 차 부품 업체 45개에서 실적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나왔고 영업이익 7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관련된 부품 업체들 당연히 지금 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SL 같은 경우도 어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여전히 좀 실적에 기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역시 GM 물량에 대한 GM의 신차 물량 투입이 좀 본격화되면서 그 생산 대수도 70만 대에서 100만 대 수준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신차는 계속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3년간 최소 8개 차종인데요. 기아의 EV9, 그다음에 현대의 산타페,
그리고 내년에는 아이오닉 7까지 지금 특히 미국 공장,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량이 대거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랜저나 코나 그리고 아이오닉 다 이 패밀리 그러니까 램프가 다 패밀리 룩으로 적용이 되면서 평단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GM 쪽에서는 대형 픽업 트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SUV 신차용 쪽으로 볼륨 Q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P와 Q가 지금 모두 동시에 좀 증가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률도 좀 회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연간으로는 실적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단에서 약 17% 정도 상승하고 영업이익이 34%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익률은 낮지만 이익률 또한 지금 내년에는 한 6%대 후반까지 회복이 되고 내후년에는 한 7%대까지 영업이익률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2025년까지 매출과 영업이 현재 추정치로는 역성대 없이 매출단에서는 한 평균 15%, 영업이익단에서는 한 20% 넘게 매출과 이익의 동반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L 1분기 실적 호조를 기록한 만큼 추가적인 상승 여력 좀 가능하다. 잠시 후에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고요. 정경민 팀장님이 소개해 주신 파인엠텍, 그러니까 파인테크닉스죠. 네. 종목 또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은 꼽아보자면 KH바텍 같거든요. 힌지 쪽에서. 그런데 KH바텍도 어제 강하게 올라왔단 말이죠. 폴더블폰 관련주 안에서 힌지 관련주 안에서도 KH바텍보다 파인엠텍이어야 된다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제 KH바텍은 아시다시피 이제 외장 힌지고요. 파인엠텍은 이제 내장 힌지로 좀 볼 수 있는데 KH바텍이 어제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주가 레벨 자체가 파인엠텍은 굉장히 오랫동안 좀 횡보를 했던 이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좀 접근하시기에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파인엠텍은 이제 파인테크닉스에서 이제 분사가 된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상장을 1만 원에 했거든요. 근데 지금 1,900원, 11,000원 이 정도라면 거의 공모가 부근입니다. 뭐 훨씬 더 부담 없는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KH바텍은 혹시나 뭐 100%는 아닙니다만 혹시나 또 외장인지의 독점성을 또 뺏길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중장기로 좀 보시더라도 지금 조금 더 사이즈가 작은 파인엠텍 쪽이 뭐 저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인엠텍 일단은 내장 쪽의 힌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목표가 14,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주가 추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김지훈 대표님으로 넘어와서 SL 관련해서 가격 전략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자동차 부품주들 실적 잘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에서도 고맙게 실적 잘 나온 종목들이 잘 가지고 있는데 사실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도 우리가 실적은 잘 나오지만은 조금 주가적으로 봤을 때 아직 반영을 좀 덜한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L을 봐야 되는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그 52주 저도 사실 굉장히 싼 종목,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좋아했는데 최근에 완전히 바뀐 거는 그만큼 시장 지수보다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도 초과 상승 나는 종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52주 신고가를 가는 종목은 굉장히 좀 수급이 한번 물갈이가 됐다, 좀 깨끗해졌다 그런 측면에서 좀 굉장히 눈여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33,000원 후반대에 두 번이나 그 가격적으로 저항을 맞고 내려왔는데 그걸 돌파했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기간이 그 한 달 내내 사는데 그 평균 단가랑 지금의 현재 가격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계산해봤더니 기간 평균 단가가 33,62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과 큰 차이 뭐 한 5에서 한 7% 정도 수준 차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 조정이 온다면 저는 매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도 목표가 45,000원 제시해 주시는 건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33,600원 이하에서 또 매수에 봄직하고 목표가는 45,000원이 좀 적정하다라고 SL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전해주셨습니다. 또 최근 증권사 리포트 중에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 긍정적인 리포트, 시리즈별로 나온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이 리포트까지 함께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종목은요. 폴더블폰 관련 종목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또 개장과 동시에 주가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경민 팀장 그리고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